코벨, 다시 태어나다. 코벨의 칼럼을 읽어보면 그녀가 본질적으로는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동북아시아 예술품, 그리고 신앙의 근원으로서 그녀가 주목한 것은 한국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천성이었다. 그러나 코벨이 살았던 시대는 인간보다는 체제와 이념이 중요했던 시기이다. 인종을 우수한 인종, 열등한 인종으로 나누어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코벨의 세대는 냉전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코벨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의 칼럼에서 많은 부분이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을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필연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코벨이 일본 미술사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던 1940년 초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코벨의 글을 편역해서 출간했던 김유경 씨에 따르면 당시 코벨의 박사 논문을 미국 정부가 모두 걷어다 불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던 듯하다. 당시를 회고하는 코벨의 칼럼을 읽어보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날 밤, 나는 일본 공보관에서 나온 마에다 관장과 얘기를 나눴다. 미국 FBI 관계자가 1시간 전쯤 그곳에 와 있다가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관장은 책상 유리판 위에서 무슨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관장은 한마디로 충성스런 일본인이었다. 그는 사상이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메가더 장군은 일본 패전 후 유일하게 그가 도쿄 시장으로 나서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건 무서운 실수요.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군부가 저 잘났다고 그러는 거요. 시민은 그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1920년대에서 40년대의 정신을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군부의 도전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1982년) 그녀는 자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북한학자 김석형의 주장을 소개하는 칼럼에서 자신이 반공주의자임을 강변했고, 그 이유로서 공산주의가 보여주었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인간보다 체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북한학자의 학설은 같은 역사학자로서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북한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공산주의자다. 공산 정권이 권력을 잡은 나라마다 모두 수백만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알바니아처럼 작은 나라에서조차 실제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고, 북한의 경우도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좋지 않은 곳인가가 밝혀졌다. 공산 정권은 무산 계급의 통치가 아니라 권력의 굶주린 소수 집단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나 학문 연구를 생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출처가 어디든 학문적 사실이나 의견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인 나는 일본식 교육을 받고
그 학문 방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서울의 몇몇 엘리트 교수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니만큼 민감한 사안인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한 북한 최고 학자의 학문적 입장이 어떠한지를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녀의 말년은 일본이 다시 전체주의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채워진다. (1982년) 당시 일본은 교과서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에 있던 코벨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아무도 고등학교 교과서 몇 줄 글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청소년들은 곧 군인 정년기가 된다. 노골적으로 군을 미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 당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나설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가 전체주의를 혐오하는 것에는 2차 대전을 직접 체험한 그녀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은 코벨이 50년 전에 했던 이 우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섬뜩한 구호를 부르짖는 일본의 혐오 시위대. 이에 맞선 시민 모임 카운터스. 2016년 일본에서 역사적인 혐오 표현 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코벨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호를 원했던 코벨은 자신의 연구가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증오를 증폭시키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나는 그동안 일본 왕실은 4세기 한국에서 말을 배에 싣고 건너간 모험가들이 건국한 왕실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는 많은 글을 써왔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다. 고고학으로 증명된 것이다. 냉정하게 증오 없이 현 일본 왕실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는 욕망 같은 것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할 아무것도 없다. 일본인들은 전방 후원분이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벨은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다면 그 안에서 고대 한국 계열의 유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한다면 방분과 원분의 결합, 열도의 백제인과 신라 가야인들이 새로운 개척지였던 열도에서 그들의 신앙을 공유할 정도로 평화로운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왕실의 DNA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지역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의 탄생 과정, 일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백제 신라인과 다른 열도 백제 신라인의 독특한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원은 코벨이 강조했던 대로 한반도, 만주, 그리고 대륙의 고대 신앙까지 연결이 된다. 전방 후원분과 공통점이 있다. 서로 다른 종족들일지라도 함께 고분을 만들 정도로 평화적이었다는 것이다. 4,000년 전 최초의 중앙아시아 여성 샤먼은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아인들과의 혼혈로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열도로까지 이어졌다. 코벨만큼 한국인과 일본인 양쪽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서양인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드물 것이다. 코벨은 그의 칼럼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코벨은 그의 연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증오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었다. 호시노라는 미국의 일본인 3세가 쓴 일본 왕실의 음모라는 책을 코벨은 예로 들고 있다. 일본의 주요 고분에 대한 발굴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이 일본계 미국인은 일본 천황가에 대한 저주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한일 간에는 너무나 많은 증오가 존재한다. 내 책이 추구하는 것 하나는 두 나라가 같은 문화권에 소속되어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왔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떨어져 있어서 행운이었다. 중국은 이웃한 한국을 끊임없이 침략했다. 1985년 수십 명의 한국 도예가들이 일본으로 세라믹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은 내겐 엄청난 역설로 들린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선진 기술은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교토의 다도해에서 쓰이는 다기들은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더 비싸게 취급된다. 도자기 전파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바로 역사이며 고고학이다. 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증오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없다. 히로히토 천황의 최고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또한 그만큼 오래된 역사이다. 본인의 저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 일본에 숨겨진 역사가 이력된다면 추악한 격정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 중앙아시아 바지리크 고분 등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 그녀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로 인해 자신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코벨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바지리크 고분 발굴 결과는 우리에게 코벨이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하고 있는 것. 인류는 원래 인종과 이념으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해왔던 존재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어쩌면 인류는 오래전에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역사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시원 문명을 설명하는 바지리크 고분군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백제인과 가야인이 함께 제사를 지냈던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 문명은 이들보다 발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 문명도 그런 것인가? 코벨의 우려처럼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